이혼하지 않는 이혼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 마담님이 시작을 해주시네요. 저희가 박수로. 수없이 써봤다. 어머야,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워낙 쓰는 걸 좋아해요. 기사도 쓰고 일기도 쓰고 메모도 쓰고 하는데 이혼서류 쓴 거는 뭐 남편을 모르게 저 혼자 쓰는 거죠. 언젠가 이걸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뭐 결혼을 할 때는 다 누구나 결혼은 막 로맨틱한 뭐 동화 같을 거다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살벌한 다큐멘터리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제 남편은 아주 지극히 무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것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별로 상관 안 하고 간호사한테 그럼 이 사람 언제 죽나요? 뭐 이런 거 네. 독특한 유머 감각이긴 한데요. 유머죠, 유머 감각이. 네. 자기는 유머인데 제가 듣기는 그렇죠. 상처죠. 예,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사실은 제 얼굴이 다 화장빨이에요. 예, 실제 얼굴이 검은 되게 그 얼굴 살 찰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맨 얼굴로 나갔더니 제 남편이 황토패가고 나왔나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상처다. 그게 상처라니까. 무심함인데 상처. 아니 이게 매일 봤을 텐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주의 산만해요. 그래서 이혼하러 가야지 그러고 깜빡 잊어먹고 딴 데랑 뭐 개그 콘서트 한번 웃다가 제 남편은 너무 놀라는 거죠. 분명히 울고 마스카라 먼저 하고 울던 여자가 죽겠다고 웃고 있으면 그게 저를 이렇게 아직까지 28년째 똑같은 남자랑 하염없이 살게 하는 게 주의 산만. 이혼서류 쓴 걸 잊어먹는다니까요. 어떡해. 재혼은 꿈도 안 꾸시겠네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 분별력이 없어서 하고 이혼이 참을성이 없어서 하고 재혼이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서류를 쓸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쓰고 이거를 체크하고 그럴 때 아니요, 그때는 뭐 쓸 때는 뭐 다 끝내는 거야, 죽어도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제 남편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이혼하면 제 탓으로 다 보고. 억울해. 예, 사실은 저는 시댁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예, 제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세요, 시댁이. 예, 그래서 제가 이 남자 하나만 저만 참으면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큰아버지, 고모, 뭐 고모부, 사촌, 언니, 오빠를 다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저 혼자 못 참으면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혼하고도 시댁하고 되게 잘 쿨하게 지내는 여성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혜를 꿰쳤으면. 아니 우리 그 이혼 서류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저희가. 난 보겠습니다. 봤어요? 저 드라마에서 최근에 전 왜 이렇게 쓸 게 많아? 와, 정말 많다. 아, 앞에는 똑같구나. 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 본인의 그 주소부터 뭐 아니 신상을 근데 다 쭉 쓰고 내려오면 이유 같은 거 있어요? 이혼의 이유가 사지선 아니 7번까지 객관식이네요. 그래요? 배우자 어디?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관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이렇게 아, 7개밖에 여기 없어요? 있구나. 이혼 사유. 아, 이렇게 자세하게 뭘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군요. 협의혼 신고할 때 서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예. 사람이서 동의가 완전히 협의가 됐을 때. 네, 마지막 확인하는 서류. 또 달라요? 그 전에 그럼 뭘 또 쓰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면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소송으로. 거니까 그때는 정말 이제 구구절절히 사유를. 네, 다 해야 되죠.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천갈래 만갈래 사연이 다 있을 텐데 요거 한 장으로 뭔가 쫙 정리가 된다는 사랑해서 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 하다가 저렇게 딱 해갖고 찍으면 끝이라는 게. 이거 뭐 알 수가 있나. 아니 유 기자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거 받아보시거나 본 적 있는 분 없으세요? 혹시 진짜로 나 써봤지. 이거 나 써봤죠. 써봐, 그거 아까 이때니까. 그럼요. 저거 법원에 저기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줘요. 돈 받아다가 써서 법무사 사무실에 또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 이제 또 조정한다 오라고 그래요. 이혼 그거 서류 갖다 주러 가는데 눈이 펄펄 오더라고요. 근데 눈 오는데 제가 이 손에 서류 들은 거 아까 윤경 기자처럼 잊어버리고 눈이 오길래 제가 또 좋아서 눈 온다고 막 그랬더니 그 제가 큰애 가져가지고 설렁탕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고 평생을 읊었더니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래서 그거 얻어먹고 집에 왔어요. 네. 어떡해.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네. 아니 뭐 우리 아버지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를 뺨을 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죽을 원수 아니잖아요. 그냥 가슴에 쌓인 상처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무심이 아니라 무시해서 정말 상처가 이렇게 정말 진흙 쌓이듯이 쌓여서 그게 가슴에 이렇게 정말 퇴적이 되는 건데 그걸 남 조금만 녹여주면 물 한 번 썰물이 한번 확 들면 바닷가에 갯벌은 쫙 밀려나가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그걸 못해 제가 남자들이 전응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기일 때. 저는 이혜정 선생님 말씀을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부부가 반대예요. 제가 이혜정이고 우리 와이프가 고민한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걸로 삐진 게 계속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는 툴툴 털어버리고 늘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 부부 얘기하면은 우리 부부는 반대로 돼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해요. 그거 좋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음식도 좋아하시고.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에는요, 노후에 이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요? 30년 전에는 부인하고 며느리를 무지 학대했어요. 그리고 무지 고생했어요. 그땐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남자들의 경제 능력이 그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치운데 안 해요. 애편애들 할 거 다 해. 그러면 30년 후에 뭐 불평할 게 없다. 아니에요. 저 반대요. 남편들이 이혼을 하죠. 남편들이 성혼을 재개할 가능성이 그럼 또 굉장히 크죠. 거꾸로 되나? 예. 지금 30대 부부를 보면요. 남편들이 참다가 아이들이 크면 이혼을 요청할 일이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뭘 찾다가 돈 버는 게 힘들어서. 부인들이 남편을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애완견 다음이에요. 치운대 받았다 이거지. 부인들한테 돈 버는 치운대 기계처럼. 받았다. 돈 버는 기계처럼 근데 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또 거야. 기러기 유학 가면서 남자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다 기러기. 박탈시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30, 40대 남자는 되게 불쌍해요.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뭐 이혼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혼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라예요. 네, 맞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사실 핸드백 하나 고를 때도 뭐 따져보고 브랜드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갔다 말았다 하면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멀쩡해 보여서 결혼했다라든지 노처우년 노총각 소리 듣기 싫어서 했다라든지 그래서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도 못하게 빨리 결혼을 하는 놓고 나이 차는. 이혼할 때 또 보면 이혼 역시 뭐 속만 끓였다 보니 정말 이혼 후 준비나 뭐나 이후에 뭐 이런 것들 생각 안 하니 그 섣불리 결정을 해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재혼이나 이혼이나 후회한다는 분들이 50% 이상이 되니 그런 후회를 막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조금 더 잘하려면 이혼 안 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거기 내가 때문에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네, 예, 예.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돌려받을 게 아직 장부에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정말 이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삶을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꼭 받아야 될 게 아직 두 가지가 남편한테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혼수만큼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남편한테. 왜냐하면 의사한테 시집 온다고요. 제법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학에 교수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저한테 봉투를 푸근하게 갖다 줘서 너 이거 써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고 그러니까 부자인 거 없고 저도 의사라니까 돈을 좀 벌어다 줄래나 하는 혼자 헛꿈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계산한 제 장부가 이 머릿속에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친정집 제가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담벼락으로 저를 이렇게 밀더니 자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며 그래서 사랑할 거라면서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포즈를. 근데 34년을 제가 살았는데 언제 사랑을 한 건지 언제 사랑을 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사랑을. 근데 저는 돌아보면 아직 남편한테 함께한 인생이 고마웠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혜정 마담님이 감정의 상환, 나는 그냥 뭐 재미로 나는 그때 받은 것도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는 내가 이혼을 하면 당장
내가 방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친정에 들어가고 맞아. 싶지만 친정의 의지가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섣불리 진짜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럼요. 그런 경우 되게 꽤 많아요. 많더라고요. 어떤 예.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친정은 좀 가난하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돈만 보고 갔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집에 산다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그러더래요. 네가 그 집에 살면 시어머니만 널 무시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널 무시하는데 참고 살아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썼는데 이거는 예전 얘기고 이제는 무슨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고 평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은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되죠. 맞아. 예, 뭐 그렇게 저는 앞으로 결혼 제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져. 실제 내가 봤을 때 형이 없어질 거야. 실제 유럽은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해요. 스칸디나비아 싱글맘이 한때 대세였는데 60%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부부가 따로 살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19세기만 해도 아녀자가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세탁기의 발명이 인터넷보다 위대합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게 그 당시에 다 장작을 떼고 내과에 가서 빨았어요. 그럼 하루 18시간을 여자들이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노동이 아니면 양반들이 행세를 못했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됐어요. 여자도 동력,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전기와 동력이 다 대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세계가 21세기. 저는 이혜정 선생님 주제 돌려받을 게 많아서 이혼 못한다. 저 이거 100% 현실감 있게 공감하는 게요. 남자들이 다 한 번씩 생각해봐요. 왜냐면 한 7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에 기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황혼이혼이 막 증가한다는 게 한 7년 전에 막 보도가 한참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랑 이제 야, 너 설마 나중에 뭐 한참 살다가 한 50 중반 넘어서 뭐 황혼이혼 이런 얘기하면 상황 복잡해진다 여보야. 그러고선 저 혼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집이 이게 지금 공동명인데 나중에 황혼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되고 나름 30여 년 동안 아이 낳고 산 걸 인정받아서 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든 그 연금이 55세 이후로는 매달 얼마씩 받는데 이걸 또 달라고 하겠지. 잘하겠다. 일단 헤어지지 말아야겠네. 손해다.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 또 대본을 받고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연금을 사업 때문에 다 이제 해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내가 초등학교 한 교사 2년 차, 3년 차니까 아내의 그 노후라는 게 안 보였었죠. 오로지 기대는. 근데 어느덧 아내가 교사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는 빛나지 미래가. 야 이제 10년만 더 버티면 공무원 연금이 이게 매달 얼마씩 나올 텐데 얘가 그렇지. 이걸 내가 붙어 있어야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바뀌었네요. 붙어 있어야 뭐 어떻게 노후에 뭐 어떻게 그린피스 한 데서 한 달에 2번이라도 어떻게 골프를 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남자들도 하게 된다니까. 사실 요새 경제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잡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월급은 100에서 150 받으면서 양육비 이만큼 받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 다니시는 분들, 애견 미용 학원, 무슨 요리 학원 이런 거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사례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소영 마담님의 얘기. 바꾸려 말고 포기해라. 그럼.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는 이제 동치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법률 얘기하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남편 흉 보고 시어머니 흉 보고 막 그러시대요. 하는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애초에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 듣는 것 자체를 전 처음부터 선생님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혼도 제가 하라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할 때부터 그걸 포기를 해서 그때 우리 한참 드라마 저 결혼할 때 유행이 이렇게 인형 가운데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손을 꼭 여기 엄지 손톱을 딱 누르면 당신은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 딱 누르면 사랑해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헛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영혼 있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여서 제가 욕심이죠. 예, 욕심이죠. 그래서 제 생일이 4월 30일인데 제가 4월 26일 날 넘어져서 무릎을 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월요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남편이 마침 근처에서 이제 저녁 회식을 하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하면서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했는데 문자에 답변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 한 1시간 후에 저희 남편이 출발 집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정말 저주의 문자를 보냈죠. 문자 봤어? 그랬더니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또 이번에는 좀 혹시 내가 생일이 내일이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남편의 문자가 왔어요. 알아서 생각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더 사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자를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죠. 우리 이제 정말 헤어지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정말 헤어지자 이제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안 되겠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또 문자가 왔어요. 마음대로 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사랑한다고 해도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헤어지자고 해도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다 밀려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을 정말 참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그래도 그날 이제 정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다 소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집에 가는데 저희 남편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생일인데 좀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그 문자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 주말 동안에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든 거를 저는 하나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 남편도 저렇게 아팠는데 내가 거기다 어이없게 사랑하니 안 하니 투정을 결혼 13년 돼갖고 애 셋이나 낳아놓고 그거 갖고 투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화해를 했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나도 물론 변화하지만 그 사람도 변화하고 있고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서로 같이 나누고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이혼 소장은 뭐 한 달 후에 접수를 하든가 1년 후에 접수를 하는 걸로 그날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그게 무슨 결론이 그래요? 아니 근데 1년 후에 접수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날짜만 선생님. 바꿔서, 날짜만 바꿔서 그때 가서 또 이 남편이 달라지겠어요? 똑같은 일 나 하겠어. 15년 전에 가지고 달라지긴 뭐가 남자가 달라져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아이고 달라진다고 고칠 생각하지 마. 그러다가 내가 자빠져. 그러니까 놔도 가려면 가라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나는 요새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밥 먹으러 오니까 서로 편하네. 물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럼 아이고 70대는 밥 먹여도 그러니까 아니 부부간에는요 70이라도 선생님이나 제 마음이나 같을 거요. 제 마음이나 박경림 씨 마음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는 아마 같을 거예요. 이제는 닫아. 나는 이제 닫았어. 그러니까 편하네. 선생님은 안 바뀐다는 걸 이미 이제 너무나 아시는 거죠. 왜?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 부부관계가 그 유지되는 거 사랑은 아니거든요. 고창게 무슨 얼어죽는 아이고 사랑은 거짓말이야. 양 변호사님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예. 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와봐라 그래. 조동아리만 사랑해. 뭐? 아니 근데 그만할게. 양 변호사 남편만이 아니라 제 남편도 사랑해란 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인형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이제 제가 동화를 얘기해 준 거죠. 외국인이세요? 예. 사랑해를 못해요? 예. 한국말을? 뭐 새 2마리가 살았는데 사랑해라는 새랑 안 사랑해라는 새가 있었는데 안 사랑해라는 새가 죽었다? 그러면 어떤 새가 남았게? 그러면 안 사랑해가 죽었다며. 그리고 끝이에요. 그것은 진실인 거죠. 왜냐면 결혼 생활하고 한 3년 이후에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사나요? 의리도 아니고 그냥 전투애인 것 같아요. 예. 네, 동지애죠. 저희 어머님 진짜 무뚝뚝하신데 양선 변호사님 얘기도 했어요. 항상 이렇게 너무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뜯어 고쳐서 지눈깔 지가 쑤시다이. 누가 결혼 안 하면 손깔 찌긴다 했나? 지가 좋아가지고 무뚝뚝한 남자가 말없고 남자다가 결혼했다 그자? 지가 남자 시불시불하고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다 일도 안 가고 집에 들어오면 못 산다. 지가 좋아했으니까 지가 속 끓고 사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한다. 그 말도 맞고 무슨 소리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말인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보면 한 번은 안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 남편이 변화가 돼 있다니까요. 내가 궁금한 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남편 혈액형이 보여. 정말 보세요. 목사님이 사주 얘기하시는 거 다음으로 웃긴 거 혈액형. 혈액형이 보여. 저희 남편 A형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 유인경 씨 남편도 A형, 엄앵란 씨 남편도 A형, 양소영 씨 남편도 A형, 저도 A형이에요. 저도 A형. 그렇죠. 그런데 이 A형이 꼭 끄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쉬운 사랑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거 쉬운데 얼만큼 어렵냐? 참 어려워요. 표현이 남사스럽고 야 오자하게 남자가 그렇고 여러 가지 있다가 제가 장난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는 못 오니까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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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 나는 그게. 그래서 장난하기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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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언제부턴가 그 장난의 사랑이 진실로 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걸리던가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포기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바꾸려 하지 말고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바꾸기도 해보지만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도 해보자. 거기다 하나 넣었으면 남편을 펴야 그렇게 된다고. 잘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영화 배우는 옷 갈아입을 때 빤 쓰고 난닝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약간 이렇게 해서 그 오프닝 팬티를 채 데렸어요. 그리고 러닝구도 다 데렸어요. 바람 난다던데. 그렇게 해놓고 잘한다고 가만히 있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바람밖에 없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속옷을 데려 입히는 게 아니래요. 바람 난대요. 그런데 그 바꾸려 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고 내가 그냥 인정해 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 하나 좀 보태자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 때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뭘 게. 싫어하는데 남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번 일은 이번 사안만 얘기하지 왜 지난번을 끌어들이냐. 복귀하는 거, 네, 복귀 여자들이 다시 잘하는 거. 끄잡아내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지난 것도 꺼내야 내가 이기지.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 안 할 거야? 그 배는 뭐야? 어저께는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 전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런 말을 되게 서로가 해요. 그런 것처럼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 그것도 그게-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걸 왜 포기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